확률과 통계 시간입니다. 저희 이제 시험 범위 마지막인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풀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문제를 꼭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1번부터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양초 5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 여기 원형으로 배열한다 했으니까 원순열로 가야 되겠죠? 5개가 있으니까 5분의 5팩. 답은 4팩이 되겠습니다. 2번 남학생 5명, 여학생 2명이 역시나 원탁에 앉아있을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탁에 앉는 경우의 수. 즉 그러면 사람이 7명이에요. 그죠? 네, 5, 6, 7명 이렇게 7명이 앉아있는데 여학생 2명이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묶어주면 총 몇 명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 그래서 6명이 원에 앉는 경우는 6분의 6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둘이 자리를 바꿔 앉을 수 있죠. 곱하기 2가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정오각형인 정오각뿔에서 6개면 서로 다른 6개 색으로 칠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여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자, 이 같은 경우는 전개도를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도를 그려봤더니 얘를 회전할 때마다 전개도가 너무 잘 그려져 가지고 회전할 때 똑같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여기가 오각형이고 5명이 앉으니까 이것도 원순열이다. 그럼 제일 먼저 여기 밑면을 칠할 색을 하나를 골라줘야 되겠죠. 여기 6 그리고 지금 앉을 자리가 이 5개에 대한 원순열이니까 밑면, 이건 밑면이죠. 다음 옆면은 어떻게 가요? 5분의 5팩이 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식탁이 8명이 둘러앉는 경우,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루어진 주제인데요. 정사각형이 나왔을 때는 걱정하지 말고 대칭이 되는 거 이렇게 쪼개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4명이 앉아있는 거랑 똑같죠. 4명이라고 하지 말고 8명. 제가 나중에 이제 다시 헷갈리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8명으로 통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순열이다. 원순열이니까 8분의 8팩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대각선 쪼갠 거는 얘네들이 대칭됐을 때 얘네 둘의 자리는 바뀔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곱하기 2가 들어가서 약분하면 7팩 곱하기 2가 되겠네요. 네 명의 회원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회의 장소에 올 때 교통수단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요. 4명의 회원이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또 뭐 이렇게 4명의 회원이 있고요. 4명이 각자 고를 수 있는 거 비행기도 고를 수 있고 기차도 고를 수 있고 고속버스 고를 수 있는 즉 후보가 3개죠. 그죠? 마찬가지로 3개, 3개, 3개. 그러니까 3파이 4가 되겠습니다. 3파이 4는 3의 4제곱으로 계산하죠.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버스, 기차, 고속버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 6번 특수문자가 5개가 나왔어요.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일렬로 나열할 수 있대요. 3개. 그러니까 암호는 결국 3자리수죠. 이 3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는 몇 가지냐는 거죠. 5개 다 되죠.
5개. 마찬가지 여기도 5개, 여기도 5개. 즉 5의 세제곱이면 125죠. 7번 함수의 개수 세는 거 다시 한번 수업 시간에 했었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간이 조금 필요한데,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괜히 일반자를 붙였나요? 아무튼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순증가하는 함수의 개수, 단조 증가하는 함수의 개수, 이렇게 함수의 개수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 함수의 개수, 여기서도 그냥 함수의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1대1 함수라고 이제 주어질 때는 문장에 쓰여져야 되겠죠. 그럼 순증과 단조증가 차이는 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F1과 F2의 관계가 이렇게 그냥 크다. 단조증가는 뭐 F1과 F2의 관계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을 단조증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함수의 개수는, 일반 함수의 개수는 중복순열을 쓰고요.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을 쓰고요. 순증가 함수의 개수는 조합을 쓰고, 단조증가 함수의 개수는 중복 조합을 쓴다. 그러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골라야 되는데, 우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함수의 개수는 모두 공정무역을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공역, 정역. 그래서 다 공정, 공정무역으로 개수를 세면 된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그냥 함수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우린 이걸로 구하면 되죠. 그죠? 공역의 개수 몇 개예요? 하나, 둘, 3개. 정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 답은 3의 5제곱인 243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가 또 저희 올림포스에도 나와 있는데 관련된 문제를 찾아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허락한다면 올림포스에서도 문제를 발췌해서 이것을 이용한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두 종류 모자와 세 종류의 목도리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에서 3명의 학생이 각각 모자 1개, 목도리 1개씩 사려고 한다. 이것도 모자, 목도리. 그럼 모자와 목도리를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3명의 학생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3명의 학생이 모자 1개와 목도리 사려고 하는데, 모자를 고를 수 있는 후보가 2개죠. 그죠? 목도리를 고를 수 있는 후보는 3개가 다 되죠. 따라서 모자와 목도리를 하나씩 고르는 경우는 6개가 있는 거죠. 그죠? 세연도 마찬가지, 성선도 마찬가지. 따라서 우리가 3명 학생 모자 목도리 사는 경우의 수는 6의 세제곱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연습 많이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P는요, 우리가 n 팩토리얼에서 n 팩토리얼인 거 n, 그 다음은 하나 작은 거, 그 다음은 하나 더 작은 거, 이렇게 가는 게 n 팩이잖아요. 근데 n 팩토리얼에서 우리는 앞에서부터 몇 개만 골라라? 2개만 골라라. 따라서 n p2는 n 곱하기 n-1이 되겠고요. n파이는요, n 곱하기 n, 즉 n의 제곱이죠. 2개를 더했더니 120이 나왔더라. n, n-1 더하기
n제곱은 120이더라. 그러면 전개해서 2n의 제곱 마이너스 n이잖아요. 마이너스 120은 0. 인수분해가 꼭 돼야 되겠죠. 2니까 일단은 2와 1로 인수분해가 되고 120을 쪼갤 때 일체가 나도록 쪼개야 되니까 15와 8? 그러면 16, 1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양이므로 n이 8 이렇게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다. 이거는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네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총 6개니까 6팩토리얼이 있는데 x가 3개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y가 2개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산수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11번 도로망 문제도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도로망 문제를 푸는 경우는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문제가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풀이가 합의 법칙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저는 이제 합의 법칙으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A에서 B로 가려면 반드시 P를 거쳐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까지 이까지가 1단계, 여기서까지가 2단계. 따로따로 곱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점에다가 1이라고 쓰세요. 이렇게 A에서 출발할 때 갈 수 있는 게 이쪽 아니면 이쪽밖에 없잖아요. 숫자를 더해갑니다.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1도 3, 3 더하기 3은 6, 1단계는 6이 나왔네요. 근데 모양이 똑같죠? 여기도 6이겠죠. 답은 36. 가는 경우의 수는 36 경우가 있겠네요. 해피니스 좋은 단어예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역시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겠죠? A와 I가 양 끝에 오도록 그러면 A 그 다음에 I를 집어서 A I하고 이제 나머지 쓰면 되겠네요. H, P, P, N, E, S, S. 그럼 지금 밑줄 친 이 7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7팩인데 7팩을 뭐로 나눠줘야 될까요? PP 2팩, SS 2팩으로 나눠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와 I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가 답이 되겠습니다. 6개의 숫자가 또 이렇게 주어졌는데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우린 짝수면 이 끝자리만 보면 되죠. 끝자리가 0일 때, 끝자리가 2일 때 이렇게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끝자리가 0일 때 이거 좀 먼저 이건 지우고 다시 생각할까요? 자, 끝자리가 0이온다. 그럼 얘를 쓴 거네요. 그럼 앞에 있는 게 2, 2, 3, 5, 5 5개의 숫자를 이제 배열하면 되겠죠? 5개 숫자 배열하는 거는 5팩을 2, 2, 5, 5 아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2개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죠? 다음에 끝자리가 2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요걸 쓴 거네요. 그러면 6자리 자연수인데 이 경우에는 맨 앞에가 0이 올 수 있어요? 0은 못 오죠. 0은 못 오니까 2, 3, 5 후보가 4가지가 있네요. 그죠? 4개 중에 하나만 해야 돼. 0은 못 와. 0이는 이제 뭐가 됐든지 간에 0도 되고 뭐 2도 되고 3도 되고 5도 되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끝자리가 2가 왔을 때는 케이스를 또 좀 나눠서 생각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0이 왔다까지 생각해가지고 그냥 배열을 하는 거죠. 2, 3, 5가 두 개네. 그래서 0이 나왔던 경우를 빼버리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5개 숫자 배열하는 거는 5팩인데 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앞자리가 0이 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0이 와버리면 6자리 자연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0이 왔을 때 경우를 빼줘야 된다. 0이 앞에 왔다는 건 0을 고정시켰으니까 이건 개수 셀 필요 없고 4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그리고 0이 나왔던 경우와 2가 나왔던 경우는 다른 경우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14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 노란 공, 빨간 공. 공은 서로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뭐가 서로 다르냐? 이게 결국에 n이 될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3개 공이네요. 중복을 향해서 7개를 택한다. 즉, 뭐 예를 들면 흰 거, 흰 거, 흰 거, 흰 거, 흰 거, 그다음에 노란 거, 그다음 빨간 거 이렇게 고를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 상관없죠. 그래서 중복을 허락해서 7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 일단 더하죠. 그래서 빼기 1을 하죠. 그러니까 9C 뒤에 거 7이 답이 되겠고 9C7은 9C2 여기서 이걸 뺀 거 그러면 2 곱하기 1분의 9 곱하기 8 이렇게 계산하면 94 36 15번 다항식을 전개할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도 우리가 뭐로 세요? 중복 조합으로 세죠. 그렇죠? 그래서 중복 조합을 셀 때 이렇게 따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고 여기는요. 서로 다른 2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고 얘네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답은 이렇게 중복 조합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미, 카네이션, 백합, 국화에서 적어도 한 송이씩을 포함해야 된대요. 무조건 하나를 해서 10송이 사야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4, 5, 6, 7, 8, 9, 10개 꽃이 있어. 이 꽃에 대하여 장미, 카네이션, 백합, 국화는 이미 하나씩 사야 돼. 그럼 사놓고 생각하면 되죠. 나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장미, 뭐 카네이션, 백합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장미 더하기 카네이션 더하기 백합 더하기 국화에서 이제 몇 송이만 사면 돼요. 나머지 6송이만 사면 되죠. 그죠? 이때 장미 이미 하나 사놨으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중복 조합으로 서로 다른 4개에서 6개를 고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4의 지우기 되겠네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 우리가 방정식으로 배웠으니까 방정식으로 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의미 아닌 정수들로 했다. 그러니까 0부터 그러니까 최소 0, 0, 0을 더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를 케이스를 나눠야 되겠네요.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 되는 경우. 두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이 되는 경우. 세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가 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맞게 중복 조합을 해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이 되는 경우는 0, 0, 0 하나밖에 없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이 되는 경우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해서 이렇게 하나 고르는 경우.
당연히. 자, 이와 같은 경우들은 다 따로 구한 거니까 다 더하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 더하기 3의 7은 3C1인가요? 3C1 3 더하기 얘 같은 경우는 3 더하기 C 마이너스 1C 4C2 4C는 6 3H3은 6 5 5C3 5C3은 5C2와 같으니까 10 더하면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17번이요. 18번 방비에서 말로 한 게 이렇게 문자가 주었을 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문자가 주었을 때요. 어렵지 않게 해보죠. 자, 얘를 C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4와 R을 더하죠. 그리고 빼기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는 R 그대로. 그러니까 9C3이야. 이거 뭐 바로 이거 보고 나서 R이 3이다 이렇게 하면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왜냐? R이 3이라고 하면 앞에가 9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3 플러스 R인데 3 플러스 R이 9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요 경우 말고. 왜냐면 9C3 또 누구랑 같아요? 9C6과 같으니까 항상 R이 3이다 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R은 6이네요. 그죠? R이 6이야. 6H4의 값을 구하라. 6H4의 값은 6 더하기 4 빼기 1C 4 9C4네요. 답은 9C4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x 플러스 3y 6제곱의 전개식에서 x의 4제곱 y의 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이항계수 구하라 문제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6CR에 x의 6-r제곱 3y의 r제곱으로 먼저 이렇게 써놓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거 숫자고 이거 이렇게 분배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6CR에 3의 r제곱에 x의 6-r제곱에 y의 r제곱으로 정리하게 되면 이게 이항계수가 되는 거죠. 자, 얘가 4고 얘가 2니까 바로 r은 2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r이 2임을 대입. 답은 6C2 곱하기 3의 제곱 하면 19번에 답을 고를 수 있을 겁니다. 20번 3-AX의 5제곱의 전개식에서 위에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항계수 써보도록 하죠. 5CR에 3의 5-R제곱 마이너스 AX의 R제곱 이렇게 해요. 그러면 5CR에 3의 5-R제곱 마이너스 1의 R제곱 A의 R제곱. 전 좀 이게 부호를 따로 쓰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R을 이렇게 3개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항계수는 여기까지가 이항계수다. 근데 이걸 보니까 R은 얼마란 얘기예요? 3. 3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야죠. 집어넣었더니 5C3의 제곱에 마이너스가 달렸네요. 3의 마이너스의 세제곱이니까 그다음에 A의 세제곱 한 개에 마이너스 720이다. 그러면 번호 플러스 잡아주고 9가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9, 8에 72, 80. 5C3은 5C2랑 같고 이게 10이죠. 10 떨어주니까 A의 세제곱은 8이다. 따라서 실수 A 값을 구하랬으니까 A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19번, 20번 이항계수와 관련된 문제 연습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번 하키스틱 법칙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저희 파스칼의 삼각형에 대한 법칙들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막간을 이용해서 공부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대표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게 뭐
찾으면 찾을수록 많이 있지만 저도 뭐 다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항계수를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거 이렇게 싹 더하면 뭐가 되죠?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그러니까 가로줄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 2의 거듭제곱 되죠. 자, 1 더하기 1은 2.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2의 제곱. 여기 앞에 숫자. 얘는요? 다 더하면 2의 세제곱. 다 더하면 2의 4제곱.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다 10이니까 2의 10제곱이 된다. 이게 파스칼 삼각형에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규칙이었어요. 또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쓴 거 이 삼각형의 법칙도 있죠. 역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얘네 더하면 그 밑에가 된다. 그래서 아무데나 그리면 상관없어요. 이거 두 개 더하면 얘가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쓰는 규칙입니다.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중첩돼도 상관없고 이렇게 삼각형이 겹쳐도 위에 거 두 개 더하면 아랫줄에 있는 얘로 내려간다.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법칙이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가 하키스틱 법칙인데 우리가 하키스틱은 사실 우리 정서랑은 좀 아직은 맞지 않는 스포츠죠. 얼음이 없잖아. 네, 하키스틱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쥐고 여기 손으로 쥐고 열심히 퍽을 때려가지고 골 넣는 스포츠인데 하키스틱을 그리시면 돼요. 하키스틱이 근데 이 규칙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이 손잡이가 반드시 1로 시작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1로 시작하고 얘도 1로 시작하죠. 그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하키스틱을 이렇게 그리면 여기 있는 숫자가 이제 앞에 줄 싹 더한 얘가 되겠죠. 다음 또 이거 더하면 얘가 이제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하키스틱에 있는 숫자들을 쑥 더하면 답은 여기에 있다. 얘네들 싹 더한 값은 머리에 있다. 얘네를 싹 더하면 얘가 될 거니까 얘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그럼 그 다음 줄은 몇 차례가 되겠어요? 11, C 뒤에 것도 0, 1, 2, 3, 4, 5, 6, 7, 8, 9 9로 끝나서 10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게 그대로 따라옵니다. 11, C, 9 더하기 뒤에 거는요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아이고 저 뭐하고 있어요? 11C 10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제 기억에 맞으면 예전에 이런 거 비슷한 거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수능이 세 줄이었던가 뭐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11C 9와 11C 10은 그치라 잘 안 써지네. 11C 1 다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답이 안에 있겠습니다. 할만하죠? 파스칼의 삼각형 2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광고 디자인의 8개 화살표를 서로 다른 8가지 색으로 한 번씩 칠해서 한다. 여기까지는 딱 원순열 얘기인데 특정한 세 가지 색이 이웃되도록 그러면 우리는 세 개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된다.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묶였어. 그럼 몇 가지로 봐? 하나로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에 대한 원순열 6분의 6팩. 그리고 이 세 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죠. 답은 6분의 6팩 곱하기 3팩이 되겠습니다. 23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끝내놓으면 당연히 산수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도 공부라 생각하시고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9의 24제곱을 1000으로 나눈다. 이게 얼마나 큰 수예요. 10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나머지 1학년 때부터 뭐 나머지 정리를 많이 구하는데 우리 이제 이것을 이항 정리를 통해서 구해보려 할 거고요. 나눠진 수가 10의 단위야. 그러니까
얘도 뭔가 10의 단위꼴로 표현이 되면 나머지를 하는데 좀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예요? 나눠진 수로 뭔가 연관성 있게 표현을 해야 돼. 10 빼기 1이 9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런 아이디어. 이제 다 풀었는데. 자, 그럼 이걸 이제 이항계수로 나타내 봐야죠. 뭐가 봐야 돼요? 24 C0부터 쭉 쓰는 거지. 24 C0, 24 C1, 24 C2 이렇게. 그리고 10의 거듭 제곱을 뭐 0에서부터 오름차순 올렸어도 되고 24부터 내림차순을 써도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저는 좀 오름차순을 쓸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10의 0제곱부터 시작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걸 다른 색깔 펜으로 써보자. 간격이 좀 좁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10의 0제곱, 10의 1제곱, 얘 같은 경우는 10의 제곱, 그래서 10의 10제곱까지 이렇게. 그러면 뒤에 이 마이너스 1도 24부터 이제 내림차순으로 와야 되겠죠. 이렇게요. 어차피 마이너스 1들은 부호만 나타내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항계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000으로 나눌 거니까 10이 몇 개가 필요하느냐. 하나를 더 썼구나. 설명을 바쁘게 하려다 보니 하나만 더 써볼게요. 24C3에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21제곱 24C 24의 10의 24제곱까지만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000으로 나눠주려면 곱셈 중에 1000이 있어야 돼. 여기부터 보면 돼요. 여기서 보면 얘는 이미 지금 1000을 곱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는 10의 4제곱 있을 테니까 만, 즉 1000 곱하기 10인 거죠. 얘는 같은 경우도 1000 곱하기 얼랄랄랄라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다 1000으로 나눈다면 없어져. 얘는 다 몫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1000으로 다 나눠진다. 1000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다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린 이 앞에만 신경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값을 구해보면 1이죠. 1입니다. 1이에요. 1 더하기. 얘는 24고요. 곱하기 10이고요. 부호는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이제 이렇게요. 더하기 24C2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100이죠. 그리고 부호는 플러스 1이네요. 이것만 계산하면 이게 바로 나머지가 된다. 자, 계산하기 조금 귀찮지만 계산을 해보면 얘가 27,600 27,600 빼기 240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하면 27,361이 돼요. 그죠? 근데 나머지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얘가 1000으로 더 나눠지니까 1000으로 나눠버리면 어때요? 얘는 없어지면 되고 나머지는 361 이렇게 9의 24제곱을 1000으로 나눈 나머지는 361이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6단으로 된 계단을 한 걸음에 한 단 또는 두 단을 뛰어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한다. 자, 계단이 6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두 개 어디로 갔니?
두 개, 두 개, 계단 하나, 둘, 셋, 넷, 5개밖에 안 그렸었네요. 두 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갔다가 두 개 갔다가 하나 갔다가 두 개 갔다가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경우가 다양하다. 그래서 한 단 올라가는 걸 A, 두 단 올라가는 걸 B라고 할 때 순서상 A, B를 모두 구하라. 이렇게 좀 문제 풀기에서 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이걸 식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하나 이렇게 갈 수도 있죠. 하나씩 6번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B단을 한 번 놨었으니까 6,0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를 하나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정리하기 좀 복잡하니까 식을 먼저 세우고 순수상을 구해보려고 해요. 자, 한 단 올라간 A, 2칸 올라가는 거. 근데 우리가 한 번에 두 단을 올라가는 거지 횟수는 한 번이잖아요. 한 번. 한 번에 두 단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A 더하기 2B 해서 총 6계단을 오르겠다 라는 의미의 방정식이 세워져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방정식에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1학년 때 했어요. 부정방정식 할 때 기수가 큰 애들부터 숫자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B가 0일 때 그러면 A는 6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B가 이제 1이면 1 곱하기 2 넘어가면 4,1. B가 2면 4 넘어가면 2 이렇게요. B가 3이면 3이 6 해서 A는 0. 이렇게 총 4가지 경우 수가 있겠네요. 자, 순서상 A, B를 모두 구했습니다. 6,0, 4,1, 2,2, 0,3. 자, 각 걸음에 대하여 2단씩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여라. 자, 경우의 수에 맞게 구해보죠 뭐. 첫 번째, 아이고. 첫 번째 6,0일 때 6,0이라는 것은 아까 한 대로 하나씩 올라가는 거니까 하나를 A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죠? 이것을 일렬로 비열하는 경우 수는 하나밖에 없죠. 두 번째 4,1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A가 4개 그리고 B가 하나란 얘기잖아요. 근데 계단 올라갈 때 하나 2칸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하나 2칸 하나가 될 수 있죠. 즉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지만 뭐 A, B, A로 표현할 수도 있다. 즉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같은 게 4개가 있으니까 5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경우 수가 5가지.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2개니까 AA, BB.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4팩 1,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되죠. 4팩, 2팩 나눠주면 6가지. 마지막으로 0,3이면 BBB네요. BBB도 뭐 하나죠. 그러니까 답은 1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1 총해서 싹 더하면 13가지. 이렇게 계단을 오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대단원까지 중단원 대단원까지 다 풀어드렸는데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 혹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약간 수업을 놓쳐서 못 듣는 친구들은 영상을 보면서 좀 공부를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험 범위가 좁다 보니까 난이도가 같은 문제더라고 하더라도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까지 다양하게 출제될 수 있으니 교과서와 올림퍼스를 꼼꼼하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